출퇴근길에 듣는 돈 되는 이야기 머니카풀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전쟁부? 미국이 전쟁을 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국방부가 뭐죠? 바로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모두 컨트롤하는 그런 부서죠. 근데 그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이거를 들은 기자가 물어봤죠. 아니 이 국방부를 굳이 바꾸려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야 국방부 뭔가 약해 보이지 않냐? 이 very strong sound잖아. 이해 못해? 되게 강해 보이지 않아? 야 국방부보다 전쟁부가 더 세 보이잖아. 실제로 이렇게 말했죠. 스트롱거 사운드라고. 근데 정말 단순하게 세 보이니까 바꿀 거야 라기보다는 과거 전쟁부 시절에는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 모두 이겼다. 이제는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방부 이전에 원래는 전쟁부였어요. 근데 전쟁부였다가 국방부로 바뀌게 된 건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게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몇 주 내에 이 바꾸는 법을 발의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게 국방부 장관인 피트 헤그세스, 바로 이 형이죠. 딱 봐도 뭔가 세 보이게 생겼죠. 이 형도 철저히 트럼프 생각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병사들은 워파이터다, 워파이터. 그러니까 전사야, 전사. 전사라고. 뒤에서 껄쩍거리는 그 법사가 아니라, 탱커가 아니라 전사야. 근데 너네가 자꾸 국방부 방어자라고 부르니까 우리 가오가 상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보면은 국방부 보면은 Department of Defense, 그러니까 방어하는 부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방어가 아니라 전쟁하는 전사다라는 거를 이 헤그세스 형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언론에서는 아니 지금 굳이 미국이 나서가지고 이 전쟁으로 바꿀 이유가 있냐, 너네가 전쟁을 자꾸 촉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이 자꾸 언론에서 뭐라고 하니까 트럼프의 측근답게 그래? 뭐 그러면 트위터에 올려볼까 하면서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야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 국방부가 나은 것 같아? 아니면 전쟁부가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니까 20만 3,393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54.3%가 전쟁부가 낫다고 투표를 해줬죠. 그리고 45.7%는 그냥 국방부가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트럼프 지지율에 뭐 비슷한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헤그세스 형도 이거 봐라,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 않냐, 이거 안 보여? 물론 본인 트위터에 올렸으니까 본인 홈그라운드에서 한 거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쟁부를 원하잖아, 봤지? 라고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방부에서 전쟁부로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트럼프랑 국방장관이랑 놀고 있으니까 빠지지 않은 인물이 한 명이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도 내 생각에도 워가 좀 더 맞아요, 스형님들 하면서 이제 트위터를 올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전쟁부가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먼저 과거에는 국방부 이전에 전쟁부였어요, 원래. 근데 전쟁부는 육군을 관할했고 해군부가 또 따로 있었죠. 그래서 해군부는 해군을 관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부와 해군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죠. 근데 세계대전이 터지고 보니까 둘이 손발이 안 맞아. 왜? 수뇌부가 다르니까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에서는 야 지원 요청한 거 맞아? 왜 안 와 애들? 해군에서는 야 육군 애들 퇴각했다는데 천천히 수리하고 가자 이러면서 손발이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작전을 했을 때 이 둘의 시너지가 안 맞으니까 효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던 이 트루먼 대통령이 야 안 되겠다, 그냥 너네 합병해라. 너네 합병해가지고 한쪽에서 관리해, 한쪽에서. 그러면서 국가 군사 기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국가, 내셔널, 군사, 밀리터리, 기구, establishment, 이렇게. 그래서 앞에만 따서 NMA
NME라고 불렀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썰이 있어요. 회의를 할 때 우리 국가 군사 기구는 이러면서 우리 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는 이라고 하면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NME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발음하면 NM이죠. NME. 근데 적을 지칭할 때도 적이 영어로 enemy라서 enemy 발음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발음이. 그러다 보니까 회의할 때 저기요, 여기 우리 enemy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잠깐 enemy 우리 enemy 아니면 적 enemy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enemy가 막 이렇게 혼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야야 안 되겠다, 야 너무 혼란스러워, 바꿔, 이름 바꿔, 그냥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국방부라고 해. 국방부. 이렇게 해서 국방부로 바뀌었다는 썰이 있어요. 썰이. 근데 실제로 굉장히 이게 글쎄요, 비슷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래가지고 국방부로 바꿨는데, 근데 사실 요거는 진짜로 뭐 썰이고, 실제로 국방부로 바꾸게 된 배경에는 이 당시에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모두 끝났단 말이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질리는 거예요. 전쟁에. 야, 전쟁하니까 피곤하고 사람들도 다치고 죽고 우리 전체적으로 경제도 타격을 입고 우리 그만 싸우자 좀 하면서, 미국이 먼저 야 앞으로는 전쟁을 뜻하는 그런 전쟁부가 아니라 스스로 그냥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데만 쓰는 그런 군사로서 국방부라고 바꿀게, 이렇게 된 거죠. 전략 노선을 바꿔버린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데만 군사를 쓰자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단순히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은 영국도 Ministry of Defense라고 방어의 성격을 띄었고, 일본도 자위부 Self Defense, 그리고 Forces, 이 자위부, 그러니까 방어, 여기도 방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만 국가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명칭을 다 바꾼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군사 전략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좀 더 방위의 성격이 강한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꾼 거죠. 다시 전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전쟁부로 바꾸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더 공격적인 이미지의 미국을 원한다. 트럼프의 전체적인 슬로건이 뭐죠?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로건에 맞게 이 공격적이고 강한 미국의 이미지를 브랜딩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디펜스 좋아요. 하지만 디펜스 only 안 돼요. 물론 want 해요. 디펜스 방어도 원하지만 but we want, 우리는 원한다. 뭐를? offense를 원한다. 그러니까 공격도 하고 싶다 이거죠. 공격도 하고 싶어. 야, 방어만 하는 거 너무 지루해. 야, 내가 언제까지 우리 동맹국들한테 포토나 깔아주고 너네는 우리 포토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는 당연히 뭐 디펜스의 성격도 갖겠지만 but we want offense too. 그러니까 공격도 하고 싶다라고 바꾸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은 트럼프는 조금 더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내 보수층을 결집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군대의 이름을 전쟁부로 복원하는 것은 과거의 군인들의 영웅적 업적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상기시켜 줄 거다. 그러니까 과거 군인 영웅의 업적을 기리자. 왜냐면은 지금 퇴역 군인이나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애국주의적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애국주의적 성격이 강하신 분들은 보통은 보수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쟁부로 바꿈으로써 보수층을 결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트럼프가 이름을 바꾸자.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거 군인들의 영웅적 업적을 기리는 데 돈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투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좀 지원금이나 다른 데서 깎아가지고 좀 퇴역 군인들한테 많이 쏟아 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동맹국 압박을 위한 상징적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나토 동맹국들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쭉 만났잖아요. EU 정상들이랑 쭉 만났는데 이때 트럼프가 강하게 요청했던 게 바로 방위비 증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야 너네 빨리 방위비 안 올릴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앞장서서 본인들이 방위비를 높이면은 당연히 나토 동맹국들도 눈치 보면서 올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대장이 올리는데 니네가 안 올려? 하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래서 2026년에는 국방 예산을 무려 13%나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앞으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적인 그런 포지션으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실 트럼프 하면 타코잖아. 또 뒤집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응 아니야 하면서 바로 군사 작전을 최근에 실행했죠. 모두가 알다시피 이란 핵시설을 B2 폭격기로 타격을 했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핵 잠수함과 7에서 8척의 군함을 베네수엘라로 파견을 했어요. 명분은 이제 거기에 있는 마약 카르텔을 우리가 섬멸하겠다라는 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선거 조작을 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압박을 하기 위해서 군사적 파견을 했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봤을 때 미국이 단순하게 국방부에서 전쟁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군의 철학을 단순하게 방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격으로 바꿔가고 있다라는 그런 실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2026년에 국방 예산 13%를 증액하겠다라고 시사는 했는데 이게 1조 100억 달러예요. 한화로 치면은 1485조. 말 그대로 천조국이죠. 천조국. 자, 이렇게 미국이 13%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평화를 지키겠다. 다 좋은데 이걸 보고 있던 한 사람은 약간 의문이 들죠. 아니 형 돈 많아? 뭐지? 아니 부채는 어쩔 건데? 부채 어쩔 건데? 돈이 어디 있지? 싶은 이 표정과 그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게 맞나? 싶은 이 파월의 표정이죠. 아니 저는 이게 진짜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중인 미국 부채란 말이죠. 2000년대 중반부터 2020년대까지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코로나가 터진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거의 각도가 거의 한 88도? 87도에 가깝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과연 1485조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빚을 지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했을 때 살 국가가 있을까? 기존에는 뭐 일본이랑 중국이 많이 사줬다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팔고 있고 일본도 한번 크게 팔았죠. 그래서 와 이게 과연 가능한 옵션인가 싶은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뭘 사겠어요? 미국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트럼프 형은 1485조로 증액한다 그리고 보자 하니까 달러 인덱스도 그러니까 달러 가치도 계속 낮아지는 것 같고 부채는 계속 상승하는데 돈은 더 푼다 그리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게 달러가 맞나라는 생각이 슬슬 드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원래 달러로 가려고 하다가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도망차 하면서 금으로 도망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최근 1년 2024년 이후 시작이죠. 2024년 이후로 금에 대한 그 수요가 겁나 높아지면서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 역대 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 불안한 정세를 참지 못하고 금으로 다 옮겨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계속 전쟁에 대한 압박이 일어나니까 제 주식하는 친구가 이렇게 계속 전쟁이 안 끝나고 하니까 방위산업 쪽으로 좀 사라 라고 했는데
전쟁 더 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실제로 유나이티드 헬스를 샀죠. 제 친구는 방위 관련된 주식을 샀고, 그리고 그 결과 6개월 전이거든요. 거의 6개월 후 헌팅던 인걸스 핵 잠수함 만드는 그 방위산업 대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 대표 주식 58.82% 축하드립니다. 이거를 사신 분들 미리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처럼 야, 전쟁하려면 보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전쟁 안 날 거니까 안 나더라도 보험은 안전하잖아 라고 생각했던 분들, 유나이티드 헬스 6개월 동안 마이너스 33.65%가 나버렸죠. 저는 근데 심지어 한 이쯤에 산 것 같거든요. 쭉 떨어가지고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방위 산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요거는 56.82.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미국이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뭔가 전쟁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니까 유럽도 긴장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를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폴란드 같이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이제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빨리 이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잘 나간다는 그런 방위산업한테 의뢰를 했는데, 아니 이게 의뢰를 해도 몇 년씩 걸리고 밀려있다, 그리고 가격도 엄청 비싸고, 그러다가 발견한 곳이 바로 동방의 저기 어떤 국가가 전차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괜찮다는데요? 하면서 이 폴란드인들이 독일한테 원래 사다가 저거 보소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K2 전차에 눈을 돌린 거죠.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K2 전차 생각보다 훨씬, 독일보다 훨씬 납기일도 빠르고, 그리고 가격도 반값에다가, 아니 성능도 독일 거랑 비교해서 그렇게 딸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최근에 폴란드가 엄청 구매했죠. 그리고 그게 소문이 퍼졌는지 여기저기서 많이 실제로 구매하려고 문의도 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K방산산업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중에서 대표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년 동안 198.25% 5만 하던 게 거의 1년 동안 지금 한 3배 올랐어요. 198.25%. 제 친구가 야, 방위산업 관련해가지고 사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던 게 한 이쯤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보세요. 이미 그때 한 20만 언저리에서 한 40만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되게 짧은 시간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더 사냐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지금 여기 고점 찍고 내려갈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그 말 하자마자 로켓 한 번 쏘고 또 로켓 한 번 더 쏘고 최근에 좀 떨어지는가 했는데 트럼프 형님이 얘기해주면서 로켓 바로 또 쐈죠. 그러면서 지금 1년 동안 무려 198%가 올랐어요. 이게 비트코인 수준으로 거의 오른 거죠. 이걸 보면서 역시 나는 ETF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했던 그런 순간이었고, 자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국방부에서 전쟁부로 바꾸려고 했을 때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번 얘기를 살펴보면, 먼저 찬성하는 사람들, 일단 적대국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야, 미국이 더 이상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으니까 너네 잘하자 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트럼프가 노리는 게 실제로 노벨 평화상이죠. 그러니까 힘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달성했으니까 노벨 평화상 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사실상 국방부로 있으면서 뭔가 군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군기강을 확실하게 확립하자라는 찬성론자들의 생각을 볼 수 있었고, 반대론자 같은 경우는 야, 너네가 굳이 군비를 강화시키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도 군비를 강화하지 않냐, 이런 식이면은 모든 국가가 군비 경쟁에 가속화를 걸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 트리거가 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또 너네가 계속 그렇게 전쟁 하니까 반미 여론이 조장된다. 가뜩이나 관세 때문에 사람들 우리 동맹국도 우리 안 좋게 보는데 또 전쟁까지 막 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면은 반미 여론 조장돼 가지고 너네 우리 다 떠날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랑 주축이 되고 있는 이 브릭스가 굉장히 회원국이 많이 늘고 있죠. 인도도 미국이 최근에 인도한테 관세 50% 먹여가지고 뭐 원래 있었긴 하지만 인도도 조금 더 이쪽으로 친화적인 그런 성격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란이나 이런 데도 당연히 가입했고요. 그리고 또 나토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게 세계대전 해보니까 서로 따로따로 있으니까 안 되겠어. 우리 뭉쳐서 우리 건들면 다 같이 그냥 몰려가지고 깽판 치자. 그러니까 방어적 성격이 강한데 갑자기 트럼프가 공격적인 성격으로 나가니까 나토가 이게 의미가 맞나 하면서 국제협력의 틀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성격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국방부에서 전쟁부로 이렇게 성격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정말로 이 전쟁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트럼프의 말 맞다나 힘을 통한 평화가 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카풀은 여기까지고요.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